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하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최종 점검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UMS에 올리기 위해서 다 자료는 작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라인 드린 대로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항목별 여러분의 경험들을 정리해서 자소서는 완성을 하셨는지요?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미루다 보면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쭉 주차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학과별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한번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나의 이력서, 나의 자기소개서를 갖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강사님 말씀하셨던 기준대로 정말 빠짐없이 내용을 기재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1 시간에는 이력서의 전체적인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파트 2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내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은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두 그냥 일반적인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지원 분야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야 된다. 지원 분야, 지원 직무를 가장 위에다 쓰는 것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인적사항과 학력, 활동, 어학, 교육, 수상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학 점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상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아닌 자유양식으로 써도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고 했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하고 대상이 되는 항목들만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의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난 정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력서는 네모 중심으로 관련 경험과 활동을 작성합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중심으로 써야 됩니까? 지원 분야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면허를 따시기 때문에 이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분야가 확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력서의 상단에는 지원 분야 작성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력서 지원 직무, 과연 무엇이 중요한 체크포인트냐? 희망 직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내가 이 직무 맞춤형으로 이력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잘 썼는지, 이 지원 직무에 맞는 경력, 이런 지원 직무에 맞는 경험, 이런 지원 직무에 맞는 자격증과 활동사항 위주로 썼는지 점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력서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진을 부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급해요. 맨투맨티 입고 후드티 입고 셀카로 찍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의 시스템 상에 올리는 거다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포멀하게 정장을 좀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마가 보이게, 여러분 아마 이미지 메이킹 강의도 이제 들으시길 겁니다만은 이마가 보이게 해서 여자분들 머리 정갈하게, 남자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커트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력서 사진을 찍고서 올리시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력서상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런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
이름, 주소, 이메일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연락처는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긴급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때 긴급 연락처는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써주셔야 되고요. 집 전화번호 쓰시는 분이 정말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소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근무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에 연고가 있어서 서울 쪽에 뭔가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소를, 회사가 서울이라면 서울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대전에 원래 현 주소가 있고 대전 근처에서 회사를 다닐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대전에 현 주소를 써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본적 써요? 본적 주소지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적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맨 위에 상단에 올라오게 되겠죠. 물론 이 위에는 지원 분야가 작성이 될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휴대전화 번호로 쓰시고 현재 여러분의 거주지, 만약에 내가 회사가 서울이라면 서울에 연고가 있다면 그 주소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까지가 이력서에서 우리가 최종 점검해야 되는 인적사항의 항목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학력사항을 볼게요. 학력사항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최종 학력을 우리가 가끔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가장 위에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인의 전공명, 그리고 내가 이 전공명 다음에 사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고등학교에 다니고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해서 대학교에 다니고 할 때 날짜 표기 방법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쓰실 때는 2017년이라고 연도를 썼다가 대학교를 표기하실 때는 2020땡이라고 쓰시면 밑에는 연이라는 월일로 표시하고 위에는 땡땡땡으로 표시하시면 이런 표기 방법이 이미 통일되지 않아서 자소서에다는 본인이 엄청 꼼꼼하고 엄청 정확한 사람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력서상에서는 편집이 엉망인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력사항의 예시를 한 번만 더 보면서 점검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대전보건대를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2020년 2월까지 해서 내가 졸업했다. 근데 만약 졸업한 게 아니면 재학하면 현재로 표시하고 땡이면 땡땡땡, 년월일이면 년월일로 다 통일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전공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졸업인지 재학인지까지 표시해 주시면 학력상, 이력서, 체크포인트 모두 끝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력서에서 경력사항입니다. 사실 이력서에 여러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경력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가장 먼저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첫 줄에는 내가 만약에 방사선과다. 방사선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내가 경험한 경력사항 중에 방사선과 관련돼서 어떤 경험했던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의 경험들이 가장 상단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령 아주 예전에 했던 경험이라 하고 하루 이틀짜리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게 지원 직무에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위에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 명확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먼저 작성되었으니까 근속기간, 그러니까 근무기간, 소속부서, 담당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업무를 통해서 향상된 업무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좀 기재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연월일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셔야 되는 것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서브웨이에서도 일을 했었고 어떤 보험회사 영업관리팀에서도 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예를 들어 임상병리에서 현장 실습한 내가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은데 당연히 이 세 가지 경험 중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임상병리팀에서 실습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줄에 써주십시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곳에서 했던 담당의 업무들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사실 자소서를 보지 않고 이력서만 봤는데도 이력서상에 쭉 나열된 내용들 중에 우리 회사에 와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훨씬 더 적합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로 내가 지원을 합니다. 임상병리사로 지원을 할 때 나는 체열하고 검체하는 건 임상병리사로서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검체한 검체물들을 굉장히 정렬을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과거의 고객 데이터를 분류하고 고객 데이터를 입력했던 이런 업무들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쓰던 아니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쓰던 고객의 유형별로 데이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게, 그래서 엑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의 업무 역량을 표시까지 해주신다면 굳이 자소서를 보지 않지만 맨 첫 번째 이력서를 보고 우리가 자소서를 보잖아요. 그 이력서의 항목 안에 제시된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적합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뭐 자소서는 시간이 쓰기가 오래 걸리지만 이력서는 생각보다 좀 짧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항목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내가 올바르게 정말 표시하시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경험을 기간에 맨 앞에 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위에다 올려서 부각시키고 있는지 이 포인트는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격사항이었습니다. 자격사항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특히 우리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 보고 면허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자격들은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고, 채용공고 기억나십니까? 사실 웬만한 이런 보건계열 분들의 치료 쪽이나 위생 쪽이나 뭐 간호 쪽이나 보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격이 있으면, 그 면허가 있으면 인성적으로 크게 문제 없으면 일단 발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사항에 특히나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은 어디다 쓰니까 가장 당연히 위에다가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격 취득, 예를 들면 취득 날짜, 자격 번호, 뭐 이런 수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자격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사항의 세부 내용들을 흐트러마트로 그냥 대충 써주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정말 적합한 자격증이냐 유효한 자격증이냐를 물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사항 상세히 쓰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을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했다면 그것들은 다른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의 자격증이나 ITQ 엑셀 자격증보다 더 상위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격증들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모든 보건 계열의 분들이 다 국시에 패스해서 면허를 따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자격증들을 쓰시면 되겠죠. 가끔씩 운전면허증도 자격에 포함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당연합니다. 운전면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보건이나 치료나 뭐 의료 쪽에 자격증은 없다. 그런데 그 외에 자격증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원 직무의 업무와 가장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을 가장 상단에다 써주시고 운전면허 자격증 추가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전면허 자격증 너무 왜소하고 의미 없는 걸로 보지 마시고 기입하실 수 있다면 운전면허도 기입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대학생들 중에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있죠. 교내외 활동이라 하면 대외 활동도 들어가고 봉사 활동도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내외 활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생활에 여러 활동이 있다면, 특히나 보건계열 분들은 의료봉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의료봉사의 내용들 이 교내외 활동 카테고리 안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내 활동 중에 직무 관련 활동이 있느냐, 동아리를 했는데 뭐 난타 동아리를 했습니다, 풍물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은 사실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의료봉사했던 것들 또는 뭐 복지관이나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실제로 체열하시고 실제로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봉사활동의 경험들을 가장 윗단에다 써주시고, 그때 AB 또는 가나 복지관, AB, 요양원 이렇게 쓰신 후에 봉사활동을 강조하시기보다는 봉사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었는지 강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역할, 내가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역할을 해봤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란호도 내가 공란으로 혹시 비워두고 있진 않으냐, 동아리나 봉사나 교육, 공모전, 근로 여러 가지를 작성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의 카테고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어떤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놔두게 되면 그거는 본인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봉사활동, 교육 수료, 공모전, 근로장학생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두 다 한번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 마인드업 프로그램에 내가 교육으로 참여했다. 자, 교육받은 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육받은 것 중에서도 내가 학교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도움됐던 자기소개서나 면접 교육은 이런 이력서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회사에 입사한 후에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비즈니스 매너와 직장 예절을 배우는 교육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포함시켜 주셔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 또는 교내 해커톤 대회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뭔가 독거노인을 도시락 배달해주고 목욕 봉사를 하고, 또는 그들의 건강을 검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체열을 하고 검체를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도와드리고 했던 내용이 있다면 직무 관련된 내용들을 더 위에다가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에서 그냥 목욕 봉사하고 요양원 봉사했다는, 도시락 배달하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장 그래도 직무 관련된 거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절을 배웠다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다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지금의 예시처럼 써보시고, 그 중에 내가 가장 업무와 또는 회사 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상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도 좋습니다. 외부 기관의 수상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수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굳이 적용사항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면 학교 내부에서 받았던 수상의 내역들, 학교 외부에서 받았던 수상의 내역들 모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 내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부분의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또는 대전시에서 모범 인턴상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병원에서 인턴을 했던 것이 내가 직무적으로 더 위에 있고 회사 생활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것들이 더 직무적으로 위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특별하게 여러분 내가 어떤 경험이 더 직무에 관련됐다라는 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장 최근에 받은 경력 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수상의 내용을 위에다 써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럴 때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상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상 또는 모범 인턴사원상,
발표 우수상,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그냥 뭐 청년 부분 수상 이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상을 받았다면 그걸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수상 내역에서의 표기 방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에서 수여했는지, 발급했는지까지 써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이력서의 기본 항목,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끝단에다가 작성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갔느냐. 물론 도장까지 꼭 찍으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전체 내용에 내가 이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명과 도장을 함께, 그러니까 서명을 찍으시던 또는 도장을 찍으시던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력서의 제출 날짜 가끔씩 안 쓰는 분도 많고 2020년인데 2019년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작성일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몇 월 며칠 해서 박보검 도장을 찍으시던 아니면 서명을 하시던 그렇게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력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랩업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이력서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체크리스트 한번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 각각의 체크리스트에 난 정말 정확하게 했나? 예, 아니요로 표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직무는 나 잘 썼는지, 내가 이력서를 맞춤으로 잘 그 맨 위에다가 상단에다 쓰는 거 제대로 했는지, 사진은 제대로 부착했는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 제대로 썼는지, 최종 학력은 위로 올라왔는지, 내가 거기서 했던 역량들은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자격사항에서 필요한 자격증, 중요한 자격증을 위에다가 언급하고 있는지, 뭐 직무 관련된 경험들, 수상의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셨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소서보다 더 먼저 확인하는 한 장의 서류입니다. 이력서를 2장, 3장 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깔끔하게 한 장 안에 빈칸이 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양식이라면 여러분이 빈칸을 함부로 지우실 수 없지만 자유 양식의 경우에는 빈칸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게 학교 생활했던 내용들을 빼곡하게 칸에다 채우셔서 특히나 내가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떠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직무 관련 경험성과 역량까지 한 장에 잘 어필하실 수 있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이력서를 쓰셨다라고 전 칭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이력서 최종 점검 리스트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력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파트 1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파트 2 강의에서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